안녕하세요. 강의하는 한의사 강한의사 곽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에 대해 궁금해서 클릭하셨을 겁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멜라토닌을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요? 더라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멜라토닌 먹을지 말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멜라토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 수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생체 시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죠. 우리 몸의 낮과 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깨어서 활동하도록 신체 리듬이 맞춰져 있고, 밤이 되면 잠을 자도록 신체 리듬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른 우리 몸의 리듬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신체 기능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시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리듬을 맞춰주는 생체 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생체 시계에 맞게 일주기 리듬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그런 몸이 가장 건강한 몸입니다. 멜라토닌은 이 생체 시계에서 밤에 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밤이 되면은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잠을 자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됐음을 우리 몸은 어떻게 아는 걸까요? 빛을 통해서 압니다. 자, 이렇게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시각을 따라서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밤이 됐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아침이 되면 빛이 늘어나죠. 그러면 멜라토닌이 억제되면서 우리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빛이 감소되면서 멜라토닌이 증가해서 우리는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의 작용 기전을 정리를 해보면 저녁이 됐어요. 빛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송과산에서 멜라토닌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야, 밤 됐어. 이렇게 우리 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가 아, 그렇구나. 그럼 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멜라토닌은 졸리게 하는 약이 아니라 야, 밤이 됐어.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 거죠. 그렇다면 멜라토닌과 수면제의 큰 차이는 뭘까요? 일단 우리 몸에는 이렇게 각성 수면 시스템이 있어요. 깨어날 때는 각성 모드가 작동을 하는 거고, 잠을 잘 때는 각성 모드가 꺼지면서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면제는 이 각성 모드를 강제적으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수면 시스템이 직접 작용해서 잠을 재우는 게 수면제라고 한다면, 멜라토닌은 각성 수면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지 않아요. 밤이 됐음을 알려줘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밤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않는 거죠. 아기를 재우는 것과 비유를 해보면 멜라토닌은 불을 꺼주는 거예요. 아기야, 잘 시간이 됐다 하고 불을 꺼주는 게 멜라토닌이고, 수면제는 아기를 직접적으로 재우는 행위, 토닥토닥 거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수면제인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닌 거죠. 야, 밤이 됐어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멜라토닌은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밤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멜라토닌은 야, 밤이 됐어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밤이 됐는지 모르고 있으면 멜라토닌이 들어가면은 아, 밤이 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밤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은 잠이 불규칙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뇌는 잠을 언제 자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밤이 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멜라토닌은 잠이 불규칙해서 수면 패턴이 망가져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이고요. 참고로 수면제는 각성 수면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그럼 멜라토닌을 먹어야 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양은 줄어듭니다. 한 40대, 50대 근처에서 기울기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40대까지는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40, 50대가 넘어가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거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멜라토닌이 수면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항산화, 세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드실 수 있는 상황일 때는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먹어야 할 상황이면 먹는 게 좋습니다. 멜라토닌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몇 살부터 먹어야 할까요? 10대에서 30대까지는 안 드셔도 됩니다. 시차적이나 교대 근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짧게 복용을 해서 수면 패턴을 교정을 할 때 그때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0대는 수면이 좋지 않은 분들은 낮은 농도로 복용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50대부터는 수면이 좋은 분이 아니면, 수면이 정말 좋아서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니라면 낮은 농도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60대부터는 특별히 부작용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혈압약이나 혈장 관련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거나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혈액응고장애, 빈혈, 뇌전증, 자가면역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멜라토닌은 크게 처방용 멜라토닌과 식물성 멜라토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처방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그대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멜라토닌이에요. 얘네는 합성이 된 멜라토닌이기 때문에 농도도 일정하고 작용 시간이 길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면 불량이 심한 분들에게는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피스타치오나 타트체리, 클로렐라 등에서 추출된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 성분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되거든요. 이게 합성에 비해서는 재료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식물성 멜라토닌 뿐입니다. 수면 장애가 심하지 않다면 식물성 드시면 됩니다.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복용 시간은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일정한 시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일정한 시각에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 아까 제가 멜라토닌은 야, 밤이 됐어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오늘 하루는 저녁 7시에 드셨어요. 그러면 7시부터가 밤인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10시에 먹었어요. 그러면 10시부터 밤인 겁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드시면 우리는 헷갈리겠죠. 도대체 밤이 언제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멜라토닌을 드시는 게 오히려 뇌를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각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량은 가장 낮은 용량인 0.5ml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효과에 따라서 0.5 정도씩 증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mg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그리고 다음날 졸림 이런 부작용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멜라토닌의 부작용은 보통 일주일 정도면 적응이 됩니다. 부작용 자체가 나타나는 것도 드물고요. 일주일 정도면 적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드셔보시는 것이 좋고 그래도 힘들면 용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도 힘들면 복용을 중단하셔야겠죠.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신계획, 임신, 수유, 혈액응고장애, 빈혈, 뇌전증,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재우는 약이 아니라 밤이 됐다고 알려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신경보호,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30대까지는 몸에서 잘 만들어냅니다. 굳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40, 50대부터는 수면이 좋지 않으시면 드시는 것을 고민하셔도 됩니다. 60대부터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실 때는 일정한 시각, 취침 1시간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혈전, 혈압약, 임신계획, 임신, 수유, 혈액응고장애, 뇌전증,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오늘은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멜라토닌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